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앞 시간에는 농어촌 지역에 투자할 때 성공하려면 국가의 균형발전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고, 지자체의 귀촌 사업과 농어촌 관광 정책에 맞는 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농어촌 관광 산업과 농어촌 정비법을 이해한 투자가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투자 관광 사업 산업 7번까지 중에 세 번째, 이번 시간에는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 이건 조금 나름대로 지원도 부족하지 하고, 반면 도시인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의 성공 3요소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사업 성공의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위치, 두 번째는 시설, 세 번째는 운영 노하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 시설이 주로 도시인이 이용하는 것이므로 도시인의 입장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농어촌 관광 휴양 시설의 위치를 살펴보면 그 시설의 위치가 주로 비수도권의 농어촌 지역일 것인데, 농어촌 지역은 수도권 및 대도시의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먼 곳이라서 교통 체증에 대한 불만 또는 걱정을 하기 쉬운 곳이죠. 그래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면 고속도로 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쪽에 위치를 정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치는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거리, 자연환경, 연계관광까지 같이 검토한 위치가 돼야 할 것이다. 즉 다소 먼 곳이라도 교통 체증이 없는 곳이라야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한 거리는 다소 멀어도 체증만 없다면 별 문제, 그러니까 불만이 없지만, 고속도 IC를 통과해서 나와서 그 시설까지, 그 관광 휴양 시설까지의 도로 이용에 불만이 생기면 재방문 또는 주변에 소문을 안 좋게 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시설은 지속적으로 발전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IC에서부터 그 시설까지, 관광 시설까지의 중간중간에 안내판과 도로 정비 등을 지자체에 요구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대형 개발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농어촌 정비법 중에서는 100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한, 그러니까 30만 평까지 가능한 지금 대형 농어촌 투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대형은 농어촌 관광 휴양 단지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30만 평까지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도시인이 직접 개발을 할 때는 그 시군청과 적극적인 사전 협의를 통해서 그 지자체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 사업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안내판과 도로 정비 등을 지자체에 요구해서 지원을 받아야 하고, 지자체 홈페이지나 또는 지자체 홍보팀한테 각종 매스미디어에 이 휴양관광시설을 홍보를 좀 잘 해달라고 사전에 약속을, 대형 개발은 주로 시장 군수하고 MOU 체결까지 하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지자체가 지금 홍보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팀들에서 이런 시설을 유치와 시설의 지속적인 발전, 그러니까 지역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있는 팀한테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그런 약속을 받으면
사업 성공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농어촌 관광 휴양 시설을 이용하는 도시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편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휴양 시설에는 도시 지역에서 만날 수 없는, 그러니까 농어촌에만 볼 수 있는 차별화된 시설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주변을 벤치마킹을 해서 남들과 거의 같은 유사한 흉내내는 이런 시설로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을 우리가 결정을 하려면 먼저 그 시설이 위치한 그 현장의 주변의 자연 환경을 살피는 것도 아주 기본이고, 고속도로 IC에서부터 그 시설까지 오는 동안에 주변에 자연 환경 속의 볼거리가 있다면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특히 시설 내에 차별화된 관광 휴양 체험시설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건데, 농어촌 관광은 휴양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휴양시설의 설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지방의 농어촌은 도시인이 왕복하는데 시간 소요가 굉장히 큰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그 시설 내에서 많은 것을 한 번에 배우고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이용객은 1박 2일, 2박 3일 이런 일정이 있을 거니까 그런 일정에 따라서 인근 관광지와 연계 관광이 될 수 있는 준비, 그리고 소개, 이런 것도 있어야 그 관광시설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구나 다 갖춰야 될 내용입니다만,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나만의 운영 노하우, 이거 사전에 꼭 만들어야 합니다. 남이 성공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또 그리고 위치가 좋으니까 차별화되지 않는 시설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안이하게 사업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정말 차별성만 있으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만의 노하우가 차별화된 것은 좋지만 그것을 이용객들이 좋아할 것인가 또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특이한 그런 사업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특이한 사업이 경제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많은 도시인들이 와서 이용하고 구경하고 체험하고 해줄 것이냐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필요 있다는 겁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를 객관적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휴양단지 사업을 하겠다는 그 사업자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종 농촌 지원 법령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과 그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인허가 등의 행정적 지원, 이런 것을 꼭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이런 그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이 농어촌 정비법에 보면 대형, 중형, 소형이 있다 그랬죠.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은 대형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관광 휴양 단지 사업은 15,000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까지, 그리고 중형 개발인 관광농어는 10만 제곱미터, 약 3만 평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원래 농어촌 관광이란 환경 친화적 체험 관광이란 의미가 강합니다. 환경 친화적인 체험 관광. 이 때문에 도시인이 농어촌의 문화, 자연 경관과 생태, 조용함과 따뜻함을 느끼고 농어촌 가정에 체류하면서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그 지역 사람들과 교류하며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 관광은 농어촌 주민의 사무질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농어촌 환경 보존도 유의해야 되고, 그리고 관광객, 그러니까 도시에서인의 방문객의 만족도, 이렇게 세 가지 목표가 균형 있게 달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어촌 주민의 사무질 증대를 위한 소득 증대와 농어촌 환경 보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목표가 균형 있게 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농어촌 관광 사업은 정부의 균형 발전과, 그러니까 낙후된 농어촌 지역을 수도권과 그리고 도시와 균형 있게 발전하려고 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균형 발전,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자연환경 보존,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요. 아울러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 그리고 도시인의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일종의 종합 상품으로 개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관광은 그런 정부의 목표, 그리고 지자체의 목표, 그리고 농민의 소득 증대, 그리고 도시인의 요구, 체험과 휴식이 가능한 이런 종합 상품으로 개발돼야 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민박, 펜션이죠. 민박이나 또 식당, 카페, 이런 것들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에 맞는 농촌 관광용 시설을 공급하거나 농촌 관광 서비스 산업에 참여한다는 자세로 농어촌에 투자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관광단지에서 영업할 수 있는 시설은 관광농원 사업과 비슷하지만 사업 면적, 사업 운영 자격, 그리고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서 허용되는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이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을 활용해서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들을 갖추고 도시인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국가가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앞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소득원 확충을 위한 것이고, 또 농어촌 휴양단지 개발 경영 자격을 농업인으로 제한했던 것인데, 2003년부터 이 관광 휴양단지 사업 개발 자격을 일반인에게도 허용했습니다. 즉, 도시인이 농어촌 관광 휴양 사업을 통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3년에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에 휴양 콘도미니엄을 도입했습니다. 물론 이 휴양 콘도미니엄은 관광농원에는 안 됩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은 일반 숙박시설에서 할 수 없는 취사 및 요리가 가능하므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일반 호텔에서는 취사 요리가 안 되는데 휴양 콘도미니엄에서는 취사와 요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 농촌 관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또 이 관광 휴양단지 사업은 관광농원과 달리 농업 관련 부서의 경제적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휴양 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원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은 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광 휴양단지 사업계획에 따라서 준공된 토지 및 시설은 임대 또는 분양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시행자가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당초에 최초부터 분양하겠다라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 안에
각종 시설을 분양 또는 임차한 사람들이 관광 휴양단지 사업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즉 분리 영업을 하지 않고 관광 휴양단지 사업과 함께 한다는 그런 조건이 붙는 것이죠. 분양받았다고 자기가 그냥 분리해서 숙박이나 뭐 음식점을 해버리면 관광 휴양단지 사업 목적에 안 맞기 때문에 토지의 일부 또는 시설의 일부를 분양 임대는 할 수 있지만 관광 휴양단지라고 하는 하나의 틀은 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치지 않는다는 조건부로 수분양을 받고 또는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농어촌 휴양관광 휴양단지의 사업 승인은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의 재량권이 있어서 투기적 개발까지, 즉 분리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업성 있는 데를 뭐 별도로 분양하는 뭐 이런 그런 투기적 개발까지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처음부터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만들 수 있다는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해서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시설의 일부, 토지의 일부를 분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도시인의 귀농 귀촌시 또는 도시인이 농촌 지역의 농촌 관광 사업에 투자할 때 모자란 자금 또는 모자란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도 부득이 실수요자인 농업인에게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농촌 관광 발전에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 휴양 단지 사업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관광 서비스 산업에 참여하고 임대나 분양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역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그런 조건부 허가 또는 조건부 사업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